이태원 참사 발생 닷새가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해 참사를 지켜본 국민까지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 홍성남 신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갑자기 뇌사에 빠진 뒤 100여 명에게 인체 조직과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고 이진주 엘리사벳 씨. 이 씨의 아버지로부터 기증을 결심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남북 간 강대강 대치가 길어지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번 참사를 지켜본 국민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거나 참사가 자꾸 생각난다거나 잠이 안 온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또 소식 접하고 이번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족들 또 생존자분들,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제일 많이 놀라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죽었다는 것도 인식을 못하고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아직도 그 이태원 골목을 헤매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이태원에서 장사하시는 한 분이 이렇게 뭐 제사상을 차려드렸다고 하는데 그분이 차려드리는 그 제사밥이 아이들한테 진짜 위로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지만 또 아이들을 보낸 그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뭐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들은 자식이 죽고 나면은 그 자식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만약에 아이가 놀러 가는 걸 막았더라면 이런 가정을 계속 한다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자식을 보냈는데 내가 어떻게 이상하게 살 수 있는가 하면서 같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분들이 이렇게 살아남은 생존자들이죠. 친구가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남았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일상생활을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사회나 교회가 그런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줘야 되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남아있는 생존자를 위해서도 마음의 케어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뿐만 아니라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인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를 좀 덜 수 있을지, 좀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좀 방법이 없을까요? 같은 그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제일 좋은 약이거든요. 마음의 아픔을 갖다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다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좀 본인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 죽은 아이들도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참사를 두고 인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전이 압사를 당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안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안전, 그러니까 이게 청년들의 안전에 대해서 정부가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청년들의 문화는 저같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의 문화하고 다르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고 싶어 하죠. 인파가 많은데 안 갈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산이나 뭐 자연을 찾아서 조용히 쉬기를 원해요. 근데 청년들은 반대예요. 청년들은 흥분하고 싶어 해요. 그 흥분하는 에너지가 청년들이 살만 나게 해주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가진 것도 없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불투명한 청년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흥분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많은 인파 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스티벌 같은 경우 축제 같은 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거기 가서 살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일부 어른들이 뭐 애들이 놀러 가서 죽었는데 그걸 왜 이렇게 정부가 책임지고 뭐 애돌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그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청년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정부에서도 청년들이 이런 심리를 알았다면은 미리 이렇게 경찰 병력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청년들을 통제를 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쩌면은 청년들하고 어울려서 사진은 찍는데 정작 청년들의 마음은 몰라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비방하거나 또 네.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들이 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범죄죠. 이런 분들 심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이렇게 그냥 진상이라고 봐야죠. 뭐 성격 장애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 괴로움을 주고 쾌감을 느끼는 거는 그건 변태 성욕자들이에요. 그런 정상적인 그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멘탈 자체가 병적이고 본인이 사회적으로 어떤 건강한 입지를 갖지 못한 그런 열등감이 많은 루저들이 다른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을 괴롭히면서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근거도 없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많은 사람들한테 그냥 아무나 맞아라 하고 돌을 던지는 행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심신미약이니 그러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거의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한테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사람들은 이거는 법으로 처벌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 또 처벌이 되리라고 예. 보고요. 이번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 어떤 점이 좀 선행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렇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제 느낌이 뭐냐면은 국민 중심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근무하는 이게 사무실이 방송 건너편인데 저녁 때 되면은 이렇게 그 경호 인력들이 뭐 이렇게 사이렌 켜고 지나가는 게 보여요. 네. 또 동영상에도 대통령이 출퇴근할 때 이게 경찰들이 동원되는 걸 보거든요. 그리고 용산하고 그 지금 참사가 난 이태원하고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하고는 지척이에요. 멀지 않죠. 예, 근데 한 사람의 대통령을 위해서는 뭐 2중, 3중으로 경비 병력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젊은 아이들이 모인 것에 그렇게 소수의 그 경찰만이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정부 쪽에서는 경찰 탓을 하는데 경찰 탓이 아니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이 아님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경찰들은 또 소방관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문제는 위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지휘하는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무도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냥 변명하기 급급하고. 며칠이 지나서 뒤늦게 사과를 그렇죠. 했습니다만. 그래서 좀 네. 불안한 것이 이렇게 자기 문제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이태원 참사만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그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대응도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뭐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맡긴다는 게 상당히 그 걱정되고 우려가 됩니다. 네. 끝으로 이번 참사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때야 할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해 줘야죠. 뭐 우리 서울대교구 정스택 대주교께서도 이렇게 유족들을 위해서 뭐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랬는데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죠. 기도하고 위로해 주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달 전 갑자기 뇌사에 빠진 20대 청년이 100여 명에게 생명을 나누고 떠났다는 사연 전해드렸죠. 인체 조직과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고 이진주 엘리사벳 씨의 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김형준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윤식 씨의 집에는 향이 꺼지지 않습니다. 건강했던 딸 진주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 지난 9월 13일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주 친구한테서 전화가 급하게 왔더라고요. 그 듣는 순간에 벌써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급하구나. 무슨 일이냐 이러니까. 병원에 도착했는데 금방 내사가 됐다 이러는 거예요. 식사 중이던 진주 씨의 갑상선에 갑작스럽게 이상이 생긴 겁니다. 아버지는 강릉에서 수원의 성 빈센트 병원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딸은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 가봤더니까 면회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손도 만져보니까 뭐 싸늘했고. 생전 어려운 사람을 돕길 좋아했다는 진주 씨. 아버지는 곧 딸이 가장 뿌듯해할 마지막 나눔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인체 조직과 장기 기증이었습니다. 그렇게 진주 씨는 100여 명에게 희망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진주 눈을 누가 가져가갖고 이 세상을 밝게 볼 수 있으면 뭐 찾아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진주가 보는 세상이 있으니까 저는 생각에 가슴속에 묻었지만 안 죽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장기 기증을 통해서는 심장과 안구 등을 포함해 최대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조직 기증은 피부나 뼈, 신경 등을 나눠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새 삶을 줄 수 있습니다. 인체 조직 기증 같은 경우에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및 건이라든지 심장, 판막과 혈관이 포함이 되고요. 장기 기증에 비해서 인체 조직 기증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입니다. 진주 씨는 어려서 어머니와 헤어져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동생을 챙겼습니다. 중학교 때는 아버지를 따라 동생과 함께 입교해 엘리사벳이라는 세례명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착한 딸을 살갑게 챙기지 못했다며 미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저 딸이 나눈 생명으로 아픈 이들이 건강해지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그 살뜰하게 그렇게 대하고 그러지 못했어요. 제가 저희 딸 조직을 가지고 가서 그 건강하게 됐으면은 제가 뭐 그냥 건강하게 사시라고. 진주 씨와 같은 장기 조직 기증을 사전에 희망한 이들은 220만여 명, 전 국민의 4%가량에 불과합니다. 숭고한 생명 나눔을 위한 더 큰 관심이 절실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던 북한이 오늘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7시 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과 8시 39분쯤부터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미사일을 북한의 최신 ICBM 화성 17형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한미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시킬 것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남북이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대치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서 어제 우리 군은 동해 북방 한계선 남쪽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지자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군 전투기가 동해 북방 한계선 북쪽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쐈고 북한은 오늘 ICBM 발사로 응수했습니다. 이에 한미 공군은 대규모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남과 북이 경쟁하듯 서로의 무력을 과시할수록 한반도의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경고한 폭력의 악순환이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Perché non imparare dalla storia? Anche in quel momento c'erano conflitti e grandi tensioni, ma si scelse la via pacifica. 전문가들도 강대강 대치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제 한반도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며 진정성 없이 국민을 핑계로 위협을 정치에 이용하는 자가 지게 돼 있고 그 고통은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윤석열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담대한 구상이 더 시급하고 중요함을 상기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